저희 부대 식당 앞에는 동물들이 참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매 식사 때마다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기 위해서였죠. 까마귀부터 시작해서 너구리까지 별별 동물들이 다 모여드는 그곳에서도 최고의 위세를 자랑하는 동물은 바로 고양이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의 고양이야 귀여운 이미지가 강합니다만 군대 고양이는 귀여운 녀석들이랑은 거리가 멉니다. 짬이라는 게 워낙 칼로리가 높은 탓인지 군대 짬을 먹고 큰 고양이는 거의 100% 비만형이 되지요. 덩치도 어찌나 커지는지 다들 개만 합니다. 게다가 야생에서 사는 녀석들이라 성질도 지독하게 더럽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짬통이 가득 차면 어기적 어디선가 기어나와 짬을 먹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이 아직 배부르게 못 먹었는데 짬통을 비우려고 가면 하면서 핥히려고 덤벼들곤 합니다. 저희 부대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 중에서도 특히 덩치가 큰 녀석이 있었습니다. 통칭 오야붕. 태어나서 그렇게 큰 고양이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다리 길이보다 조금 작다고 하면 믿을 수 있으신지? 거기다가 살은 투실투실 쪄서 뱃살이 다리를 완전히 가릴 정도. 덕분에 멀리서 보면 길다란 갈색 고기 덩어리처럼 보였었죠. 그런 녀석이 뱀처럼 스스슥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건은 저희 부대가 대대전술훈련에서 우승해서 전 인원의 3분의 1이 포상휴가를 나가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취사병이 휴가를 나갈 때면 몇 명인가 일반 사병들이 뽑혀서 취사 지원이란 걸 나가게 됩니다. 몇백 명이나 되는 인원을 먹일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나 일정 인원수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하루 종일 잠깐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음식 만드는데 매달려야 하는 피곤한 일인지라 보통 취사 지원은 짬 안 되는 이등병들을 많이 보내곤 합니다. 저는 FTC라 원래는 취사 지원을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대대전술훈련 우승으로 너무 많은 인원들이 휴가를 떠난지라 어쩔 수 없이 취사 지원에 투입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니 죽을 맛이더군요. 안 그래도 FTC는 근무 시간이 2시간 40분씩인데 말이죠. 취사반의 최고참은 최모병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짬밥 안 되던 시절에 포반에서 근무하다가 멍청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취사반으로 빠진 케이스인데 취사반 안에서 서열이 잘 풀려 일찌감치 취사반 서열 1위를 차지했죠. 자기는 2등병 시절에 별별 삽질을 다 했던 주제에 짬밥이 좀 되자마자 조그마한 실수 하나에도 후임들을 미친 듯이 닥달해서 이래저래 평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소원 수리에도 걸리고 했었습니다만 워낙 요리를 잘하는지라 간부들이 뒤를 봐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취사 지원을 가기 싫은 이유 중 하나가 이 인간과 마주치기 싫어서였는데 재수없게도 취사반에 남아있더군요. 동기들이 다 함께 휴가를 나가는데 혼자 따당한 겁니다. 당연히 최병장의 기분은 최악의 상태. 혹시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조심조심 취사 지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취사병만큼 망고 땡땡이 어딨냐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일을 해보니 장난 아니더군요.
몇백 명분의 음식을 만든다는 건 노가다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 여름 불꽃 앞에서 일하려니 죽을 맛이었죠. 안 그래도 일손이 모자라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아니 요령이라도 좀 가르쳐주면 좋으련만 최 병장은 귓구멍을 후비후비 거리며 하루 종일 스포츠 신문만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씨바 속으로 분을 삭히면서 불길을 조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최 병장이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뭔가 잘못한 건가 싶어 움찔하고 있었는데 최 병장은 내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화덕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뭐 하는 건가 싶어 봤더니 화덕 위쪽을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병장님, 뭐 차이십니까? 쉽세야, 몰라도 돼. 꼭 한마디를 해도 없게 해요. 안 보는 척하면서 흘낏 쳐다보니 뭔가 고기 덩어리 같은 걸 화덕 위에서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딱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고기 덩어리. 화로의 열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일종의 훈제 햄. 사병들 식사에 들어갈 고기를 줄여서 자기가 먹을 간식용 햄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런 훈제 햄이 한 20개 정도 숨겨져 있었다는군요. 야, 훈제 햄인 겁니까? 오, 너도 좀 아는구나. 한 입 줄까? 주시면 저야 좋지 말입니다. 웃기고 있네. 이게 이등병 개밥 찌끄레기가 먹을 수 있는 건 줄 아냐? 너는 나갈 때 특별 다굴이다. 동기들 14명을 모아 끝내주는 피해 송별식을 열어주마. 혼자서 이를 바득바득 갈며 생각했습니다. 최 병장은 훈제 햄을 칼로 쓱쓱 몇 조각 썰어 먹더니 다시 화덕 위에 걸어놓더군요. 건드리면 죽인다. 얼마만큼 먹은지 표시해놨어. 예, 알겠습니다. 씨발, 더러워서 안 먹는다. 어쨌든 그날은 별일 없이 그냥저냥 지나갔습니다. 국 간 잘못 맞췄다고 몇 대 조인트 깔긴 했지만 그 정도야 일상 다반사였으니까 뭐. 다음날 새벽 졸린 눈을 비비며 취사반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용 물을 받아놓고 이런저런 밑반찬 준비를 끝냈더니 그제서야 어기적 최 병장이 나타나더군요. 잠이 덜 깼는지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하더니 원래 취사반에 있었던 제 동기를 손짓해서 불렀습니다. 야, 오늘은 입맛이 영 없으니까 볶음밥이나 좀 해봐라. 내 햄에다가 계란 풀어서. 알지? 예, 알겠습니다. 입맛이 없기는 매일 2그릇씩 처먹으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화덕에 불을 지피는데 갑자기 화덕 위에서 뭔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바로 최 병장의 훈제 햄이었습니다. 그것도 큼직하게 여기저기 뜯어먹힌 자국이 선명한. 최 병장님? 귀찮은 듯 걸어오던 최 병장의 눈이 처참하게 뜯어먹힌 훈제 햄을 보자마자 휘둥그레졌습니다. 뭐야 이거? 최 병장은 손을 뻗어 화덕 위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등에 새겨진 선명한 손톱 자국, 뚝뚝 떨어지는 피,
모두들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화덕 위에서 뭔가가 퉁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바로 오야붕이었습니다. 이런 씨바 존만한 고양이 새끼를 봤나? 있는 대로 열받은 최병장이 발길질을 했습니다만 오야붕도 명색이 고양이. 스슥 여유있게 피하더니 뱀처럼 꿈틀거리며 어느새 취사반 문 밖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내가 오늘 저 새끼 안 죽이면 사람이 아니다. 최병장도 야삽을 움켜쥐더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취사반 인원 모두 음식은 내버려 둔 채 오야분과 최병장의 쫓고 쫓기는 경주를 지켜봤습니다. 야삽으로 고양이를 잡으려 들다니 역시 최병장은 바보라고 애들 먹을 것 빼돌려서 짱박아 놓더니 꼴 좋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통이 터진 최병장이 냅다 던진 야삽에 오야붕이 맞아버린 겁니다. 덩치가 너무 큰 탓이었겠죠. 하는 괴성이 온 부대에 메아리 쳤습니다. 최병장은 꿈틀꿈틀거리는 오야붕을 질질 끌고 취사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폐유 치웠냐? 아닙니다. 지금 막 치우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거기 불 올려라.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이 씹새끼가 사람 말을 족구멍으로 쳐먹나? 불을 올리라고! 까라면 까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저와 동기 녀석은 폐유를 모아둔 드럼통에 불을 지폈습니다. 화력을 만땅으로 한 덕분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름의 방울이 보글보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오야붕을 발로 지긋하게 밟고 있던 최병장에게 불 다 올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씨바 오야붕 새끼, 미물 주제에 나를 엿먹어? 너도 한번 오늘 엿먹어 봐라. 설마 했는데 최병장 끓는 기름에 오야붕을 던져 넣어 버렸습니다. 우와, 그 소리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겁니다. 눈앞에서 자식이 참혹하게 죽는 모습을 본 어머니가 낼 만한 소리랄까요.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최병장님, 이건 좀 뭘 씹새끼야. 상병 한 명이 최병장에게 한마디 하다가 욕만 얻어먹었습니다. 한 20초 정도 지났을까요? 드디어 그 괴성이 그쳤습니다. 대신 취사반 안에 구역질 나는 튀김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이거 얼른 치우고 빨랑 밥 준비해. 뭐 쳐다보고 있냐 이 존만한 새끼들아. 결국 짬이 제일 안 된다는 이유로 저와 제 동기가 오야붕의 시체를 치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두 명은 하루 종일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등병 주제에 밥 거른다고 맞기도 많이 맞았지만 도저히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일입니다.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막 눈을 붙이려는데 누군가 와서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병, 탕. 조용히 안 해 씹새야? 누군가 했더니 최병장이었습니다. 이놈이 웬일인가 싶어 쳐다봤더니 자기랑 같이 취사반에 좀 가잡니다. 일찍을 서고 있던 통제관님이 야식을 만들어 오라고 했다는군요. 아 씨바 내 짬에 야식이나 만들어야 되고 군생활 참 좆같네. 어쩌겠수. 야식 바친 덕분에
영창 한번 안 갔잖아. 안 그랬으면 군 생활 한 달은 좋게 들었을걸? 근데 저는 왜... 말도 마치기 전에 퍽 하고 주먹으로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이 씹새끼야, 그럼 나 혼자 가서 준비하랴? 죄송합니다. 그냥 한 대 후려치고 영창이나 다녀올까 순간 고민했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어서 참기로 했습니다. 삼두멸각이면 불도 얼음이나니, 삼두멸각이면 불도 얼음이나니. 마음을 진정시키고 최병장과 함께 취사반으로 향했습니다. 취사반 문을 막 따려는데 취사반 안쪽에서 뭔가 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병장님,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애기가 울어대는 소리와 여자가 목 졸릴 때 내는 소리를 반반 나누면 이런 소리랄까요? 귀를 기울여야 겨우 들리는 희미한 소리였습니다만 듣는 순간 소름이 온몸에 돋아났습니다. 고양이 발전한 소리 아니야? 암고양이라도 따먹고 있나 보지. 최병장은 캐헤헤 웃으며 취사반의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수백 개의 눈을.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최병장은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은 걸 꾹 참고 일단 형광등부터 켰습니다. 새벽에 오야붕을 죽인 폐유수거용 드럼통 주변에 수백 마리는 되어 보이는 고양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대 주변에 있는 고양이란 고양이는 죄다 모인 듯 하더군요. 아까 들은 기묘한 소리는 이 녀석들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고양이들은 나를 흘끗 바라보더니 별 흥미 없다는 듯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최병장을 바라보더군요.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모든 고양이들이 꼼짝도 않고 최병장을 노려봤습니다. 그 많은 고양이들 모두가 한 마리도 빠짐없이 아무런 소리도 없이. 저는 그 눈에서 분명 증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고양이들은 흩어져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병장은 그날 밤 이후 3일간 내리앉아 누웠죠. 제가 일병을 달 때 제대했던 최병장은 제가 상병 2호봉이었던 99년 10월 가스 폭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